네, 안녕하세요. 대인관계 관리론 수강생 여러분,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수 최지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목소리만 녹음을 해서 수업 자료를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대면 수업이 가까워져 오고 있으니까 얼굴을 서로 이제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과감하게 이제 얼굴 영상과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주차 자료인데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대인관계의 이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대인관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지는 1차적 관계, 그리고 내가 선택적으로 맺을 수 있는 2차적인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복종, 명령과 지배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관계와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수평적 관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 그리고 감정적인 것들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 공유적인 관계와 내가 주는 만큼 받겠다, 받는 만큼 주겠다, 이런 계산을 사전에 전제하는 교환적인 관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동반자들의 유형을 또 살펴봤는데요. 가족과 친구, 연인, 동료로 구분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 네 가지의 동반자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이 타고난 성격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향성은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자신이 상대에게 어떤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선호하고, 또 개방성은 어,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호성은 외향성과 비슷하지만 가장 크게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우호성은 영향력이 아니라 그저 좋은 관계를 맺고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경과민성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도 이야기했고, 또 성실성은 너무 지나치면 또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과제를 다 올려주지 않으셨죠? 내일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정상 제출이고요. 내일까지 지각 제출이니까 서둘러서 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이 물고기를 한번 만나볼까요? 자, 어항 속에 있는 이 작은 물고기, 어항 속에 가두어두면 최대 5에서 8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코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본 잉어죠. 이 물고기는. 자, 연못 속의 고운 자태 이 물고기 최대 20에서 3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와. 자, 강물에 사는 이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는요, 최대 1m까지 자란다고 하네요. 자, 어떤 물고기는 20에서 30cm, 또 어떤 물고기는 더 자라고, 또 어떤 물고기는 굉장히 사람 어린아이의 키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물고기가 같은 종입니다. 우리 인간도 어떤 사람은 어항 속에 평생을 있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물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바다에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들만의 인생을 살다가 또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꿈을 통해서 자신을 무한히 성장시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나를 어항 속에 가두어 둘 것인가? 그래서 6에서 8cm 작은 물고기로서 나의 전반적인 인생을 꾸려갈 것인가? 아니면 큰 바다에서 1m 아주 큰 존재가 되어서
넓은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셀프 리더십은 묻고 있습니다. 음, 물론 작은 물고기의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면 분명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좀 더 큰 꿈을 가진 물고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것을 일컫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넓은 바다 얼마나 클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내 한계의 끝에 한번 다다르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는 사람이라면 셀프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함양해서 그곳에 도달해야 하겠죠. 자, 지금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죠. 저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태원 클라스에서도 장 회장이 이 물고기를 언급을 합니다. 어항 속에서 자란 물고기는 손바닥만큼만 자라지만 자연 속에서 큰 물에서 자란다면 1m가 넘게도 자라지 라고 하면서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하죠. 물론 장 회장은 셀프 리더십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개념이 셀프 리더십의 개념임을 눈치채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셀프 리더십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이죠. 박세로이가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라고 하는 말은 우리 누구나 안 들어본 친구가 없겠죠. 자아 개념이죠. 그리고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셀프, 스스로, 리더십, 끌고 가는 어떤 마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행동을 옳지 않은 방향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죠. 한 단계 이끌어간 다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다음 단계를 판단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타에 의해서 강제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또 영향력을 미치면서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자유로운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그의 결과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스스로 책임지고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고객 서비스 이 과정에서 혹은 협상의 과정에서 설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득에서도 가장 상위의 설득은 가장 좋은 설득의 방법은 자기 설득입니다. 스스로 설득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이 동기가 형성이 되어서 완전히 믿게 되죠. 그것과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를 추종하면서 나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물론 있지만 이 리더십이 내 안에서 내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우러났을 때 이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강한 추진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셀프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 관찰, 자기 통제, 자기 주도, 자신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재에 따라서 혹은 셀프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서 이 구성 요소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의미를 파악하면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찰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반면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의 특이점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연구한 성격의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고
그것을 뭐 빅5라고 해서 5가지로 나누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 어떤 것은 뭐 낮게 나타나는 편이다. 뭐 어느 정도 측정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분명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라던가 나의 행동에는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자기 관찰이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대부분의 나이는 20살 정도 됐겠죠. 20살, 21살, 20대 초반에 나이를 형성하고 있을 텐데 이때 초반은 아직 자기 관찰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여전히 변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통제가 필요한데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찰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위에 자기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즐거울 때 우리가 즐거움을 발산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인 어떤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행동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것이죠. 우리 보통은 부정적인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비생산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타인이 보기에 아주 의미 없는 행동들, 술을 계속해서 먹는다라던가 뭐 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휩싸였을 때 스스로 얼마나 적절하게 이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셀프 리더십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주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훈련을 해왔을 것입니다. 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스스로 학습 시간을 정하고 학습 진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도 스스로 하는 것이죠. 이 자기 주도도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하루 고용되는 혹은 한 달 잠깐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대충 하고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이겠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신감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 남이 보기에 저 친구는 늘 자신감이 넘쳐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자신감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합니다. 내가 느끼는 거죠. 남이 나에게 너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라고 판단해도 100명이면 100명 모두 그 사람에게 너는 늘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구나 라고 말해도 내가 내 자신이 자신감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럼 자신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해왔을 때 성공의 경험이 많다면 그래, 이번 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커지겠고, 계속해서 실패 경험들을 가져왔다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셀프 리더십의 구성 요소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이태원 클라스에 등장하는 박세로이 군이 어떻게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관찰 볼까요? 자, 이 친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 네. 어떤 큰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소신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기반 위에 어떤 것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고등학교 중에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졸이죠. 또 폭력으로 인해서 감옥에 다녀왔기 때문에 전과자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떤 가치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거나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던가 또 나의 목표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죠. 이것은 자기 관찰이 잘 되어 있는 스타일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복수의 대상이죠. 장 회장이 단밤에 방문했을 때 그는 장 회장,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관자, 동조자라고 볼 수 있는 그를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밤입니다. 여느 손님과 다르지 않게 대하죠.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싶고 혹은 내 부모의 원수이기 때문에 또 곧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본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극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자기 주도를 어떤 식으로 발휘했는지 볼까요? 자, 이제 장 회장이 박세로이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건물을 사버립니다.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금전적으로 손실이 있더라도 투자를 했던 어떤 것들을 회수해서 건물을 사게 되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활용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작은 그 구멍가게를 1위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도적인 노력을 하죠. 이 과정에서 조력자들과 의논은 하되 아주 100%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제 말에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에 대한 주인의식이고 자기주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박세로이가 선보인 자신감에 대해서 볼까요? 이 드라마의 캐릭터가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이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죠. 자,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 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예,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 박세로이는 사람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매 회마다 드러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또 그 어떤 투자 기업의 투자 회수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막 화를 낼 때도 자신감을 드러내죠. 무엇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당장 어떤 손해가 발생했습니까? 모두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끌어오르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또 통제하고 또 이 통제하는 과정에서 내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관찰을 합니다. 셀프 리더십의 구성 요소들이 한 사람 안에서 그리고 주어진 주변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셀프 리더십을 이제 또 측정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셀프 리더십이 높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문항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셀프 리더십을 측정하는 뭐 척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샘플로 가져와 봤고 모든 목록을 다 항목을 다 모든 문항을 다 가져오진 않았고요.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는 주어진 과제를 특별히 잘했을 때 내 자신에게 보상한다. 자,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측정 한번 해보셨죠?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뭐, 좀 아니다, 완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잘했을 때가 아니라 특별히 잘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혹은 주변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떤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내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한다라던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한다. 자,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을 믿는다. 누군가는 어려운 일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는 해낼 수 있어. 끝까지 가보죠. 네. 둘 중에 어느 스타일인가요? 자, 어느 정도인가요? 매우 그런가요? 아니면 비교적 그런 편인가요? 아니면 매우 그렇지 않은 편인가요? 자, 세 번째,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공한 모습을 먼저 그려본다. 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끼리, 물론 셀프 리더십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 미래에 원하는 직업을 미리 불러줬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은 저한테 최 교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어떤 특정 친구에게 뭐 누구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줬죠. 성공한 모습을 미리 된 것처럼 이미 이룬 것처럼 불러줬죠. 그때는 물론 장난처럼 한 것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나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강호동 씨 다들 아시죠? 이분이 물론 본인이 한 말은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 읽은 이런 문장을 소개합니다.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되고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자, 일을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성공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프로에 해당하겠죠? 그럼 그 성공한 모습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걱정만 하면요, 그 걱정하는 어떤 요소들이 내 심적으로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성공의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입니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점검한다. 네. 좀 융통성이 좀 부족한 어떤 사람들은 독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 정체 현상이 일어나도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혹시 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닐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을까?
있죠.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도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개념이 뉴스에서 등장했습니다. 뭐냐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전염병이라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현재로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씻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딘가에서 뭐 전자레인지, 드라이기, 아니면 뭐 끓는 물에 소독한다거나 소금물을 뭐 어떻게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했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게 뭘까?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이런 태도들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낸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이들을 보더라도 개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는 혼자서라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심심해요, 놀아줘요, 어떤 친구가 안 놀아줘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아주 어린 나이에도 이 셀프 리더십이 발휘되는 정도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지 보시고,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나는 힘든 상황이 되면 내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한다. 물론 혼잣말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현재 상태, 자기 관찰을 계속 한다는 거죠. 내 자기 관찰을 하고 나의 신념이 어떠한지, 나의 자기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지금 제시한 항목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했을수록 셀프 리더십이 높은 것이겠고, 또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측정했을수록 셀프 리더십이 현재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앞으로 지내면서 이것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셀프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에서는요, 이 셀프 리더십이 직원의 근무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긍정적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전 직원에게 리더십 교육을 시켰습니다. 보통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면 간부들, 뭐 임원들을 중심으로 혹은 팀장들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는데, 모두가 다 리더라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전반적인 근무 어떤 여건들, 근무 환경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필요성을 공유를 하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리더이다.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경영해 나가야 하는 리더여야 한다. 그런 셀프 리더십을 함양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보통은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목표 한 달씩이죠. 이 올해의 목표 뭐 이달의 목표 뭐, 그럼 이것이 중간 관리자에게 도달하고, 또 중간 관리자는 밑에 이제 하급 직원들에게 목표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목표를 직접 설정을 하고, 또 본인이 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10가지 일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감으로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공 경험을 갖게 되고, 이것이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러면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삼성에서도 셀프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업무 열정을 갖게 했습니다. 본인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에서 주도적으로 즐거움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게끔 해서 업무 성과를 향상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잖아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기업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는데요.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관리의 문제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죠. 자, 그리고 일을 할 때 일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어떤 일을 잘하게 되고 전문성이 쌓이게 되면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갖게 해주기 위해서 역량을 좀 향상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그냥 불만인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끔 해서 이것이 새로운 부가가치로까지 이어지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는 이 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부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 업무는 누군가가 어지른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어지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지른 것을 해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유쾌한 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자, 한 청소부는 이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여겼죠. 시작이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이 어지른 것을 해결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그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존감이 하락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큰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미 없는 노동을 하게 됐겠죠. 이러한 일이 1년, 2년, 10년 쌓여도 어떤 큰 경력이라던가 즐거움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반면에 똑같은 일을 하는 A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실제 사례인데요.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반인들 중에서 우리가 일반 서민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본인만의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의 생활을 밀착 관찰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어구이집을 한다. 그럼 장어에 대해서 장어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구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뭐 어떤 작은 염색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색을 더 잘할 수 있는지, 혹은 세탁, 수선을 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굉장한 열정을 보이고 계시죠.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은 간판을 청소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간판이라고 하는 건 가게 얼굴인데 뭐 누구나 간판을 눈에 띄고 예쁘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끼고 또 색이 바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해주는 일을 선택을 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과정에서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고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겠죠. 이 과정에서 업무 전문성이 향상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세제를 통해서는 간판에 찌든 때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락스라던가 때가 잘 지워진다라고 광고하는 많은 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제들을 사용해 봐도 어,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어떤 특정 A, B, C, D의 세제를 어떤 특정 비율로 혼합했을 때 매우 쉽게 때가 지워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 과정이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 열정이 자기 관리의 업무 전문성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 사고는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인데요. 자,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일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가르치는 제자를 두게 되고 뭐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자, 이 일을 하려면 1번 뭐 고객을 영업을 하려면 1번 어떻게 한다, 2번 어떻게 한다, 3번 어떻게 한다. 세제를 만들 때도 뭐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남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자, 어떤 세제 뭐 몇 그램, 어떤 세제 몇 그램, 어떤 세제 몇 그램을 혼합해서 뭐 몇 시간 동안 숙성을 시킨다. 이런 식의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업무 전문성인데 이러한 것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똑같이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켜 놓은 것들을 해결하는 청소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응하는 사람과 이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조절해 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1년 후, 2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아, 그렇구나. 셀프 리더십이라는 게 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 그래, 맞아. 그러면 나중엔 내 모습이 좋아져 있겠지. 누가 몰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걸 10번 하면 근육량이 몇 퍼센트 증가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어서 이렇게 하면 셀프 리더십이 100% 함양됩니다. 라고 자신있게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시하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한다면 셀프 리더십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함양될 수가 있겠죠. 자, 셀프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자기 관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먼저 개발해야 되겠죠. 현재로서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난 지금 현재 완벽해. 내 능력은 완벽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겠죠. 현재 어떤 불충분한 능력의 상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좀 끌어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뭘 잘하지? 나는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 혹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어떤 축적된 지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나는 끈기 같은 게 있어. 뭐 그런 것들.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고 나는 어떤 걸 잘하지? 그동안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얻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을 해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맞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다 컨텐츠가 되죠. 정리를 잘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제품을 써보고 리뷰를 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어떠한 능력이라고 딱 개념을 정의할 수 없는 능력들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도움이 될까요? 자, 첫 번째,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어떤 친구는
저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저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직업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특정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10년 후에 제 점포를 갖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20년 후에 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꿈입니다. 직원 20명 이상의 사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제 수입의 30%는 기부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라던가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나중에 이룰 건데, 그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뭐를 통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 10년, 20년 후에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요? 차근차근 찾아 나가야 하겠죠. 이 잠재력이 개발되지 않으면 셀프 리더십을 함양하는 첫 번째 조건인 자기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관찰을 시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건설적인 사고 패턴을 갖는 것.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내가 하는 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는 낙관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능력의 최대치를 계속해서 발휘하는 거죠. 그냥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있을 것입니다. 더 끈기 있게 내 능력이 더 발휘가 될 것입니다. 개발을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닐 겁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고 뭔가 더 끌어올릴 내 최대치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직접 할 수 없다면 상상 리허설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이게 장애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미리미리 대응을 한다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극복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문제는 항상 일어나고 그 문제는 늘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죠. 문제가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닌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입니다. 뭐 잘못된 거 없을까? 내 생각과 행동이 뭐가 잘못됐나? 그래, 잘못됐다면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개선될 수 있는 건가? 있다면 개선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건설적인 사고 패턴,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고, 그것이, 원인이 나에게 있나? 무조건 외부로 그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외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나? 찾아보고, 찾았다면, 어쩔 수 없어. 난 그렇게 원래 생겨 먹었어.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이게 바로 건설적인 사고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셀프 리더십 환영하는 세 번째 전략은 내재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와, 가장 어려운 전략이죠. 동기를 외부에서 부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서 스스로 부여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목표의식, 유능감, 자기 통제감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말로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별거 아니고요. 목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달하고 싶은 어떤 곳이 있을수록 내재적 동기가 더 부여된다라는 거죠. 그쵸?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무엇이고 또 10년, 20년 후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재적 동기가 부여되는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찰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능감이죠. 목표는 생겼는데 내가 그거를 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는가? 내적인 어떤 동기, 능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네, 능력을 갖고 있다면 더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목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동기부여가 될까요? 아니죠.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유능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유능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지식을 쌓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기 통제감이 클수록 내재적 동기가 더 강하게 부여되는데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인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라면 동기가 더 강하게 부여됩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면 동기부여가 약하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하겠죠.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린 당연히 남 탓을 하겠죠. 하지만 내가 모든 과정을 스스로 선택해서 진행한 일이라면 이 과정의 책임 역시, 결과 역시 내가 책임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내재적 동기는 강력하게 이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죠. 그래서 내재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셀프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 목표 설정을 하고 내 스스로 유능감을 갖고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 셀프 리더십,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왜 셀프 리더십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청소부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셀프 리더십을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또 수업을 물론 다 들으셨겠지만 수업 중에 있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과제로 제출해서 제가 출석을 확인해야 되겠죠. 또 질문의 형식으로 과제를 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어서 과제가 너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셀프 리더십을 함양하는 전략 중에서 이야기를 좀 꾸며서 과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1번.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게임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능력을 내가 정말 막 갈고 닦아서 최대치로 끌어올렸을 때 내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최대치로 끌어올렸을 때. 네. 게임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게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뭐 바느질이면 바느질, 뭐 재봉틀보다도 더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싶은데, 그런데
뭐가 그걸 방해하고 있나요? 어떤 생각과 행동들인가요? 무엇 때문에 나는 내 운동 능력이라던가 혹은 미적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는 싶으나 그것이 아닌 뭐 어떤 현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과 행동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런 생각과 행동을 갖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겠죠. 자,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자, 다음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잘못된 생각과 행동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여기 내용상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행동과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뭐 기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을 겁니다. 또 추상적인 이야기를 나열하게 되겠지만 그것이나마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그 완전 넓은 범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잠시라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개선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너무나 분명하죠.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럴 자신이 있는지. 여기는 질문의 형태는 이러하지만 당연히 자신 있어야 되겠죠. 그에 대한 각오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셀프 리더십,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셀프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고 셀프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셀프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살펴봤고 그것을 적용한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자, 과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27일까지 지각 제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4주차 수업 업로드 할게요.